뭐 긍정 심리로 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그동안 또 많이 강조했던 게 관점을 어떤 사건을 이건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야. 수치가 아니야.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스트레스가 아니야. 내 성장의 먹이야. 그것도 좋은 거죠. 관점 전환하는 거. 근데 그런 긍정 심리가 때로는 글쎄요. 음, 긍정 심리 자체를 회피용으로 쓰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을 사용했죠. 어, 기억나시나요? 선마후궁. 그 제가 만든 말이에요. 그런 말이 뭐 사전에 찾아본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먼저 마음 챙김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긍정 심리를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마음 챙김 먼저, 긍정 심리 나중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훈련할 때 뭐 반드시는 아닙니다. 때로는 긍정 심리를 먼저 해도 돼요. 다만 훈련을 할 때 우리가 너무 마음 챙김을 빼고 긍정 심리에만 초점을 두다 보면 뭐 훌륭한 수행법인데 훌륭한 마음 훈련법인데 자칫하게 되면은 그 지금 내가 경험하는 그 상태를 회피하기 위해서 회피용으로만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상태에 대해서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힘, 그 마음 챙김의 어떤 고통 감내력, 네. 마음 챙김을 통한 이게 고통 감내력의 증진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네. 픽스 바꾸기보다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지켜볼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그런 캐파를 키우는 거거든요. 어떤 수용의 힘이죠. 수용. 수용이라는 게 내가 품는다는 거잖아요. 내 받아들여서 그 용기의 사이즈를 늘린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MMPT 그 심리 교육에 보게 되면 4주차에 마음 챙김 일상생활에서의 마침 마음 챙김을 하죠. 1주차에 명상 1, 2주차에 명상 2, 그러니까 이제 1주차에 그 감각에 대한 각 친해지는 거, 오감 명상, 오감 명상, 그다음에 행위 명상, 그다음에 이제 어, 그몸 명상, 호흡 명상 들어가죠. 그다음에 3주차에 호흡하면서 마음 챙김, 호흡 마음 챙김 명상, 행위 마음 챙김 명상, 몸 마음 챙김 명상 등 그 명상할 때 마음 챙김하는 마음 챙김 명상을 다루고요. 그 4주차에 가서 이제 일상생활에 마음 챙김 하죠. 그때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마음 챙김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마음 챙김이 고통 감내력을 증진한다. 그 스트레스에 대한 맷집이라고 할까요? 그걸 품을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거거든요. 그 상황 자체를 어떤 사람들은 별일도 아닌 거를 스트레스로 자꾸 만들어내는 구성주의를 자꾸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그 만들어내는 것 자체를 바꾸는 그런 그 긍정심리 훈련도 중요하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지는 우리 인간의 특성, 누구나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 때문에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동안의 한계 때문에 만들어지는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그거를 견뎌낼 수 있는, 도망가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힘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챙김의 그 훈련이 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오랜만에 스트레스 마음챙김 한번 해볼까 하는데 괜찮겠어요? 그 스트레스 마음챙김 하려면 약간 그
좀 스트레스를, 지금은 스트레스 없으시죠? 있으신가? 그래서 여러분이 그 조금 스트레스를 한번 떠올리면서 약간은 좀 그 당시에 스트레스가 떠올라지니까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한번 떠올려 보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 챙김하는 그런 실력을 기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시뮬레이션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걸 통해서 실제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떨어져 볼 수 있는 그런 힘을 양성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그 여러분이 일상에서 자주 경험하는 스트레스 혹은 음, 여러분에게 자주는 아니더라도 꽤 크게 느껴지는 스트레스 그런 스트레스를 한번 좀 떠올려 보시고요. 그때 경험하는 감정도 온전히 느껴보고 그때 그 감정이 몸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것도 한번 온전히 경험해 보고요. 그때 일어나는 어떤 생각들, 욕구들 그런 것들도 있는 그대로 마치 그 영화를 보듯이 객석에 앉아서 영화를 보듯이 그렇게 한번 좀 지켜보는 그런 훈련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그런 스트레스를 직접 직면할 때도 좀 떨어져 볼 수 있는 그런 힘과 기술을 어, 기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이 좋다면 같이 한번 그 스트레스를 한번 떠올려 보고 그것을 마음 챙김으로 지켜보는 그러한 훈련, 연습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준비됐나요? 네.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고 들어가도 괜찮겠습니다. 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네, 금방 들어가도 괜찮겠습니까? 네. 준비되셨으면 한번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뜨셔도 되고 감으셔도 됩니다. 예, 편안하게 의자에 기대셔도 괜찮습니다. 그때 그 스트레스, 그 기억을 편안하게 떠올리시고 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네, 객석에서 그것을 지켜본다는 그런 자세를 유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그때 그 스트레스 상황을 다시 무대에서 뭐 상연하듯이 연극을 상연하듯이 혹은 영화 필름을 돌리듯이 떠올려 봅니다. 동시에 여러분은 이렇게 관객석에 앉아서 지켜보는 자가 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천천히 한번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경험한 혹은 자주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스트레스 하나를 떠올려 봅니다. 어떤 스트레스인가요? 그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디에서 일어난 일인가요? 장소도 구체적으로 한번 떠올려 봅니다. 그 분위기도 한번 떠올려 보고요. 누구와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인가요? 아니면 혼자 있을 때 일어난 일인가요? 그 상황을 가만히 떠올려 봅니다. 누구와의 관계에서 있었던 일이라면 상대가 한 말, 표정, 제스처,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습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떠올려 봅니다. 무엇이 스트레스를 일으킨 외부의 조건인가요? 이와 같이 떠올리면서 한편으로는 그것을 지켜보는 관객의 입장을 유지합니다. 스트레스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나 자신도
영화 속의 한 부분입니다. 또한 나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자입니다. 그때 경험한 것들도 한번 가만히 느껴봅니다. 그때 마음에서 느껴졌던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떠올려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것을 지켜보는 관객의 입장을 유지합니다. 그때의 감정은 무엇이었나요? 그 스트레스 상황에서 경험했던 그 감정은 무엇이었나요? 불안, 긴장, 두려움, 우울, 무력감, 외로움이었나요? 짜증이나 분노였나요? 수치심이나 죄책감이었나요? 아니면 이런 감정들의 복합이었나요? 그때 느낀 감정을 가만히 살펴봅니다. 물론 이와 같이 떠올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것을 지켜보는 관객의 입장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감정을 온전히 경험하지만 눈앞에 컵을 보듯이 가만히 떨어져서 봅니다. 그 감정을 느낄 때 몸에서는 어떤 반응이 있었나요? 몸의 어느 부분에서 특별히 감각이 느껴졌나요? 뜨거움이나 긴장감, 열감이나 답답함, 어떤 감각이었나요? 몸의 어느 부위에서 어떤 반응, 어떤 감각이 느껴졌는지 한번 떠올려 봅니다. 이러한 몸의 반응, 감각을 가만히 살펴봅니다. 이러한 몸의 감각도 온전히 경험하지만 관객석에서 지켜보듯이 떨어져서 봅니다. 몸에서 이런 반응이 나타나고 있을 때 그때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때 그 생각도 가만히 떠올려 보며 지켜봅니다. 어떤 생각들이었나요? 그 생각도 온전히 경험하지만 객석에서 지켜보듯이 떨어져서 봅니다. 또 관련해서 어떤 욕구가 일어났다면 그 어떤 욕구가 일어났다면 그 상황에서 바라본 것이 있다면 그 상황에서 바란 것이 있었다면 무엇을 바랬는지 그 욕구와 생각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이러한 욕구와 생각도 온전히 경험하며 객석에 앉아서 관람하듯이 가만히 지켜봅니다. 그때 어떤 행동도 했다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객석에 앉아서 관람하듯이 가만히 지켜봅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떤 감정, 어떤 몸의 반응, 어떤 생각과 욕구, 또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을 가만히 있는 그대로 떨어져서 객석에서 지켜보듯이 가만히 떨어져서 느껴봅니다. 이제는 천천히 그때 스트레스 상황으로부터 다시 지금 여기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 해봅니다. 다시 한번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지금 여기에 몸을 한번 느껴봅니다. 손과 발도 까딱까딱 움직여 보시고
다시 한번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면서 준비가 되신 분은 천천히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어떤 소감을 나눠주시거나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좀 불편하진 않으셨나요? 스트레스가 다시 온전히 느껴지고 또 떨어져서 지켜볼 수 있었나요? 너굴님, 과거의 스트레스 상황에 나를 지켜본다는 게 조금 떨어져서 내려다보듯이 상황을 보는 게 맞나요? 영화 보듯이? 네,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때 경험을 온전히 또 체험해야 됩니다. 단지 밖에서만 보듯이가 아니라 그 안에서 온전히 경험하는 것이 함께 되면 좋겠습니다. 소피님, 호흡이 빨라지고 답답함을 느끼는 저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의 일이라 아직 화나는 감정이 있었는데 마음 챙김을 그다음 아직 이어지지 않고 있군요. 하다 보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다르게 느껴졌다는 게 어떻게 다르게 느껴진 걸까요? 아마 그 당시에는 그 마음 챙김을 못 하셨나요? 어떠셨나요? 다른 분들도 같이 참여하셨나요? 한번 스트레스 마음 챙김 한번 해보셨나요? 시뮬레이션이지만 궁금하네요. 너굴님 호흡이 좁아지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 너굴님 호흡이 좁아지고 가슴이 답답한 거를 아마 스트레스일 때 경험하실 텐데 이번에 경험하실 때는 어떠셨어요? 이번에도 호흡이 좁아지고 가슴이 답답한 걸 느끼셨을 텐데 마음 챙김으로 온전히 경험하면서 떨어져 보는 시도를 해보니까 조금 다르게 경험되시기도 하셨나요? 네, 이 안으로 마음 챙김과 밖으로 마음 챙김이 함께 돼야 됩니다. 함께. 네, 안으로 마음 챙김과 밖으로 마음 챙김이 함께 돼야 됩니다. 너굴님, 이번엔 외부에서 보니 약간 개미 보듯이 객관적으로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잘하셨습니다. 평원님은 그때 내가 무엇을 원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아, 그 욕구를 보면서, 아, 잘하셨습니다. 그거 마치 그 긍정심리로 연결된 것 같네요. 그래서 마치 몰발에, 그래서 욕구를 통해서 몰발을 연결되고 좋죠. 네, 잘하셨습니다. 너굴님, 제가 앞만 보고 있었는데 다른 공간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아마 너굴님 이 훈련이 자꾸 되시면 실제 누군가와의 그 관계에서 스트레스 경험한다면 그 지금 너굴님 표현대로 이 앞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상대만 보고 있겠죠? 다른 공간도 볼 수 있었다. 그게 지금 같은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음 챙김이 되면 이게 좀 마치 그 CCTV나 드론 띄우고 보듯이 나를 포함해서 상대와 나를 이제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 아마 너굴님이 지금 다른 공간도 볼 수 있었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랑 같은 의미인지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음, 그 마음 챙김이 되면 이제 밖으로 마음 챙김이 될 때 내가 지금 놓여 있는 상황, 내 모습, 내 행동 그것도 이제 밖에서 보듯이 볼 수 있는 거죠. 네, 너굴님, 네, 비슷한 의미 같습니다. 다른 시점에서 나를 내려다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른 시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챙김을 하게 되면은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관점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스트레스 속에 있을 때는 스트레스란 건 뭐예요?
어떤 동기의 좌절 혹은 좌절 예상이죠. 그러니까 특정한 동기 상태라는 관점이에요. 특정한 동기에서 네가 왜 내 욕구를 좌절시키느냐 이런 그 욕구 좌절에서 오는 어떤 분노나 혹은 우울이나 이런 걸 경험할 텐데 마음 챙김은 관점이 없는 관점이죠. 무관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니까 그런 다른 시점에서 나를 보는 그런 그 연습이 되겠습니다. 방정환 TV님, 안 좋은 연극을 몰입하여 본 것처럼 그냥 그렇게 막을 내려 객석을 나온 느낌이 듭니다. 아, 좀 마음 챙김에 떨어져 보면 좀 약하셨나 보네요. 답답함이 커졌고, 그때는 화를 억누르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른 감정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 그때는 눌렀던 감정을 느꼈군요. 네, 그것도 잘하셨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다시 한번 그거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음, 그러니까 그 상황을 곱씹는 방식이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반추, 이 반추가 스트레스와 또 증상의 형성과 그 증폭, 지속에 그 영향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그 부정적 의미의 반추가 아니라 그때 상황을 반추적인 방식으로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스트레스 마음 챙김 하듯이 그거를 떠올리되 객관적으로 지켜보는 자세, 그러면서 온전히 경험하는, 억누르지도 않고 그 연습이 자꾸 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방종환 TV님이 아마 그 상황에 떨어져 보기보다는 그 상황에 좀 더 그 매몰되어 있는 게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었을 텐데, 좀 훈련을 통해서 자꾸 하시다 보면 괜찮습니다. 반복해도 돼요. 한 번 해보고 또 한 번 해보고. 그러니까 다른 점이 있다면 반추와는 다른 거죠. 반추는 나의 특정한 욕구 생각에 집착하면서 그거를 리플레이 하면서 점점 그 스트레스를 증폭시키는 것이라면 마음 챙김은 다른 거예요. 지금 스트레스 마음 챙김은 내가 스트레스 경험했던 거를 떠올리는데 그 떠올리는데 반추적인 방식이 아니라 내가 떨어져 보는 그 태세를 자세를 함께 연습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정환 TV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번 다시 또 그때 상황을 떠올리되 내가 지금 객석에서 보듯이 하는 그것을 유지하면서 다시 떠올려 보는 그러한 연습, 훈련을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 소피님, 말로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 그 감정과 함께 소용돌이 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에도 마음 챙김하고, 잘하셨어요. 상대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을 수 있기는 했는데 오늘 마음 챙김보다는 그 감정 안에 들어가서 반응했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 소피님 그 수행이 좀 되셨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마음 챙김이 되긴 했지만 마음챙김의 힘의 그 강도가 아무래도 좀 그 연습 중이니까 그렇게 그 충분하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보다도 지금은 또 좀 상황이 그때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났고 그러나 다시 떠올리면서 불편이 경험되지요. 그러나 다시 지금 저의 안내와 함께 그 마음 챙김을 하면서 그때의 스트레스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그때보다는 그 감정 안에 들어가서 반응하는 것이 좀 적었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안으로 마음 챙김, 밖으로 마음 챙김이 함께 되신 걸 잊지 마세요. 떨어져서 본다고 해서 마치 뭐 해리증, 뭐 이인증처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경험을 온전히 경험하셔야 돼요. 온전히.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그 구심력과 원심력이 딱 이렇게 균형 맞아야 돼요. 달이 지구를 도는 것처럼 말이죠. 달이 이제 지구에서 한 몸을 있다가 어느 때
뭐 몇 억 년, 몇십억 년 전인지 모르지만 이게 좀 분리됐겠죠. 근데 이 떨어져 나가는 원심력과 또 지구와 달 사이의 구심력, 이것이 딱 균형 맞았을 때 빙글빙글 공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그 밖으로 마음 챙김뿐만 아니라 안으로 마음 챙김이 함께 될 때에 온전히 경험하면서도 떨어져 보는 그러한 온전한 마음 챙김 상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굴님, 사실은 어제 스트레스 상황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해보고 싶네요. 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과거로는 못 갑니다. 과거로는 못 가지만 그 스트레스를 지금 내가 떠올리고 보통 반추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근데 반추를 할 때는 나의 특정한 그 관점, 나의 욕구 생각의 특정한 관점에서 되돌리면서 스트레스를 증폭하고 지속시키고 지연시키는 더 지속시키게 되는데 이 마음 챙김은 떠올리지만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고요. 관점. 음. 이게 마음 챙김도 관법이에요. 이 긍정 심리도 관법입니다. 둘 다 관법이에요. 근데 이 마음 챙김은 제가 여실관법이라고 그랬죠? 있는 그대로 무관의 관이에요. 관 없는 관입니다. 관 없는 관. 거기에 비해서 긍정 심리는 관을 자유자재로 한다 그래서 자재관법이라고 제가 이름 붙이지 않았습니까? 이 자재관법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웰빙인지나 또 자비기용 같은 게 이게 대표적인 건데 관점을 내가 지혜의 관점으로 웰빙인지 또 사랑자비의 관점, 자비기원 이런 그 특정한 욕구 생각으로 바라보겠다. 이게 이제 긍정심리라고 한다면 마음 챙기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관의 관이죠. 이걸로 이제 바라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 마음 챙김의 훈련은 계속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반추의 그 부정적인 스트레스와 심리적인 증상을 만들어내는 것과 반대로 과거를 다시 돌려오지만 과거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그 무관의 관, 마음 챙김의 비판단적인 관점으로 지켜보는 거기 때문에 다음에 유사한 상황을 만났을 때 지금 평소에 연습을 해두게 되면 나중에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이렇게 될 겁니다. 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찬스 아마 외칠 수 있게 되겠죠? 네. 이 훈련을 잘 해두시게 되면 다음에 유사한 상황, 배우자와 자녀와 직장 동료나 상사와 후배와 어떤 그 관계, 일상에서 어떤 그런 내가 과거에 보이던 습관적인 스트레스를 반응을 보이던 그런 상황을 딱 맞닥뜨렸을 때, 찬스, 기회가 왔구나! 나에게 분노나 불안이나 어떤 우울을 일으키는 어떤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찬스! 그래서 지금 자꾸 연습을 해 두시게 되면 그 상황을 만났을 때 찬스 하시면서 기회가 왔군. 온전히 안으로 마음 챙김, 밖으로 마음 챙김 하시면서 그 스트레스를 온전히 경험해 보는 연습하면 좋죠. 그래서 너굴님 그 어제 스트레스 상황으로 돌아가서 다시 해보고 싶다 하셨는데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스트레스를 증폭하고 스트레스 증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반추와는 다른 방식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떠올리지만 새로운 관점으로 과거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죠. 그러니까 이 긍정 심리가 그것을 다르게 해석하는 거라면 이거는 다른 관점으로 봄으로써 자연스럽게 아마 또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것도 나타날 겁니다. 일부러 의도하지 않더라도요. 기본적으로는 그 고통감 내력, 그 상황을 피하지 않고 직면할 수 있는 힘이 어, 커지겠죠. 소피님, 저를 떨어져 보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잘 됐습니다. 평원님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너굴님, 아찬스 맞다. 네, 그렇습니다. 너굴님, 아찬스. 어쩌면은 메조키스트가 되는 것처럼 그와 유사한
스트레스 상황을 기다릴지도 몰라요. 아, 다시 한번 어,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스트레스를 만들어 봐라. 다르게 내가 경험하리라. 다르게 대하리라. 아마 어쩌면 그 스트레스를 기다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연습을 통해서, 다음에 요 스트레스가 오면 내가 그대로 직면해 버리라 하는 그런 어찌 보면 스트레스를 기다리는 동기층적 예상의 즐거움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방정환 TV님, 관객석에 있어도 스트레스가 증폭되어 속이 답답했는데 뭘 바랬는지를 띄워보니 증상과 감정이 조금씩 가라앉고 잘 끝난 연극처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끝나고 눈 감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 챙김 연습,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욕구 관찰하잖아요. 그 욕구 관찰하면서 몰바레로 긍정 심리로 연결하면 좋죠. 그래서 마지막에 뭘 바랬길래 욕구가 없으면 스트레스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제 좌절됐을 때 동기 좌절의 스트레스, 좌절이 예상될 때 동기 좌절 예상의 스트레스니까요. 그래서 긍정 심리로 연결해도 아주 훌륭하죠. 이번 생님 질문 있습니다. 골든타임이 지났다고 심리적 사망을 호소하는데 다른 관이 있는지요? 골든타임이 있어. 그거 지나면은 심리적 사망이야. 라고 주장한다면 그렇게 되지요. 그렇게 믿으니까 그런 결과가 되죠.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골든타임. 아, 그거 아무 데나 갖다 붙이면 됩니까? 네. 물론 아주 어린 시절에 경험한 거고 그러면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죠.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자꾸 반복해서 이 스트레스 마음 챙김을 하시다 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트라우마적인 경우에는 함부로 하면은 좀 곤란하겠죠.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차분히 안전한 상황에서 조금씩 접근하는 것을 권합니다. 우리 그 행동치료에서 보게 되면 노출법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일종의 직면법이죠. 음, 뭐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처음부터 큰 개를 데려오고 직면시키진 않잖아요. 처음에는 저 멀리 스크린으로 개 그림만 보면서도 좀 편안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조그만한 강아지, 또 그거를 멀리서 두고 가까이 조금씩 갖고 오면서,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 챙김은 일종의 심리적 노출법이에요. 심리적 노출법.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뭐 우리 일상적인 그런 스트레스라면 모르지만 어떤 그 큰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환자의 경우라면 조금 조심해서 접근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네, 이번 선생님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 너굴님 완전 해탈의 경지 같아요. 크크. 하지만 상황의 고통에 말려 들어갈 것 같진 않아서 좋은 팁인 듯합니다. 네, 좋습니다. 너굴님. 음, 완전 해탈의 경지. 네. 그 뭐 인생 전체 해탈은 아니더라도 그 특정한 스트레스, 특정한 트라우마로부터 해탈할 수는 있겠죠. 네. 이번 선생님 마음 챙김이 가능할까요? 아까 질문하고 연결된 거군요. 네. 그런 관을 내려놓고요. 방금 설명드린 대로 만약에 심각한 경우라면은 점진적으로 마음 챙김을 도와주는 지도자가 함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일상적인 스트레스라면은 뭐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 책 흔들릴 줄 알아야 부러지지 않는다. 16번째 꼭지. 고통은 마주해야만 사라진다. 그 마음 챙김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음 챙김 실습으로 일상에서 스트레스, 고통을 만났을 때 그걸 피하지 않고 그거를 그냥 긍정심리로 그냥 얼렁뚱땅, 물론 얼렁뚱땅은 아닙니다만 그거로만 자꾸 회피하듯이 긍정심리를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힘을 양성하는 그 일환으로서
스트레스 마음 챙김 훈련을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